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어느새 11월도 끝나가네요. 11월 마지막 주, 11월 5주차 관심 테마 및 관심 종목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다음 주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 급등일보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현재 구독자 수 56,834명 구독하고 있는 굉장히 큰 대형 주식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우리나라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실시간 속보 올라가고 있고 장중, 장전, 장마감, 주말간까지 뉴스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이 내용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와 함께 이 뉴스에 대한 해석, 관점, 그리고 이 뉴스와 관련돼 있는 이런 관련주들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셔가지고 이 좋은 내용들 평생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이 링크를 고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들어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시작을 해볼 텐데 간단한 유의사항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영상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매는 본인 손가락, 본인 선택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급드리는 테마와 종목들은 단기 상승을 기대하고 정리한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장기 관점으로 길게 들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과 이 재료에 맞춰서 제가 이제 그 테마랑 그 관심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주에서 2주 정도 안에 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그 안에 슈팅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좀 슈팅이 안 나온다 싶으면 제가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제 관점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매수는 본인 선택이라는 점 꼭 마지막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요새 엄청 핫한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도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좀 정주행을 해볼 생각인데 지금 그 뭐 소문도 소문이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률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은 데다가 현재 OTT 이 라쿠텐 비키에서 50여 개국 1위까지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흥행을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도 되게 좋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뉴스를 잠깐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거는 그 주중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현재 라쿠텐 비키를 통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50여 개 이상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최근에 좀 핫했던 그 우영우 드라마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영우 관련주들도 되게 잘 갔었죠. A스토리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좀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 이 재료가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한 재료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주중에 추가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재 지금 시청률이 14% 정도 나오고 있는데 20%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아마 올해 최고의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입소문도 좀 잘 타고 있어가지고 20%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도 더 뜨겁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어떻죠? 분위기가 지금 뭐 네옴시티, 사우디 그런 뉴스 붙여가지고 지금
관련주들이 엄청 크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2차전지, 리튬 이런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를 볼 때 신선한 테마가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상한 테마들에서 그냥 좀 어거지성 뉴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약한 뉴스지만 관련되어 있다, 뭐 부각되어 있다, 이런 것들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테마가 자리 잡힌 테마가 많이 없다 보니까 테마 하나 가지고 여러 뉴스를 붙이면서 계속 해먹는 좀 그런 장세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재료가 좀 신선하고 강한 재료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아마 굉장히 좀 핫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만 흥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한국에서 뭐 그 시청률 잘 나왔다 이런 거보다는 뭐 예전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우영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몰이를 하게 되면은 나올 재료가 좀 많더라고요. OTT 뭐 어떤 뭐 넷플릭스에서 뭐 1등을 했다. 뭐 그리고 뭐 넷플릭스 1등을 해가지고 뭐 상을 탈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를 이용해가지고 크게 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청률 20%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시청률 20%까지 돌파한다면 새로운 재료로 해가지고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 이 레몽레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레몽레인이 현재 주의 딱지가 좀 걸려있긴 한데 지금 월봉상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상장하고 나서 지금 가장 높은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봉상 신고가라고 하면은 너무 크게 상승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다, 매물대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레몽레인이 지금 뭐 크게 상승을 했지만 눌린 구간 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보이지 않나. 그리고 레몽레인만 지금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관련주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련주들이 좀 새롭게 뉴스를 붙여가지고 이게 처음에 네옴시티 나올 때도 그랬죠. 네옴시티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히림, 뭐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종목들만 움직였는데 테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뉴스 붙여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벌집 막내 아들도 관련주들을 조금 더 파생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생겨나면서 좀 주도 테마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뿐만 아니라 OTT 이 테마 전체로도 좀 수급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TT 쪽이라고 하면은 뭐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뭐 그런 업체, 기업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을 때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했던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네.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OTT 관련주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콘텐트리 중앙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한알령 때문에 좀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데, 이 흐름으로 볼 때 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관련주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레몽레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몽레인이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레몽레인을 항상 관종 최상단에 두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위지윅 스튜디오 이 종목도 네, 이 종목도 그거죠. 네, 이 종목도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 이 종목도 네네, 이 종목도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또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퍼스 코리아도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들 좀 계속 추적을 하면서 드라마 시청률까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바로 애플페이입니다, 여러분들. 애플페이 좀 지겹도록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에서 워낙 애플페이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자주 올라왔었기 때문에 애플페이 이제 좀 식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30일 날 드디어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대카드와의 독점 제휴를 통해서 이르면 이달 30일 오늘이 이제 27일인데 30일 날 국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일부터는 진짜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삼성폰을 쓰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페이가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페이도 삼성페이만큼 그렇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삼성폰에 대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정도로 그만큼 이 애플페이 페이 서비스는 굉장한 혁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30일 시범 서비스를 하고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로 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NFC 단말기가 있는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 프랜차이즈 이런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애플페이는 일단은 NFC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가 계속 되다 보면은 이게 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단 30일 날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 서비스 시작으로 다음 주 주중에 시장에서 한번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삼성폰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가 컸는데 애플페이가 성공적으로 좀 자리를 잡는다면 생각보다 이 시장에서도 크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시범 서비스가 시작을 한다면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애플페이가 시작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30일 날 시범 서비스가 시작을 하면은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료 소멸로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정보통신, 네, 이 종목은 뭐 애플페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이게 애플페이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애플페이로 올라온 거라서 그만큼 시장에서 좀 많이 해먹었던 종목인데 마지막 상승 파동이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라서 조금 주의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파동이 좀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좋다. 그리고 이루온, 네, 이루온도 애플페이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이루온도 지금 이 구간에서 다 애플페이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눌림목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시세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텍TN, 이 종목도 애플페이 관련주. 이 종목은 아무래도 좀 바닥권에 있어가지고 매물대가 좀 있는 자리라 시장에서 얼마나 반응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한국정보통신을 중점적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제 원전입니다. 원전. 네, 원전은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체코 정부가 바라카 원전을 찾았다. 8조 수주전 본격화. 그래서 체코 대표단이 그 바라카 원전을 찾았는데 이 바라카 원전이 어느 곳이냐? 한국의 첫 수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 네, UAE 바라카 원전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국의 원전 건설 운영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찾았다라고 뉴스에 내용이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뛰어든 이 8조 원 규모, 어마어마하죠. 8조면은 체코 원전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은 늘 시장에서 좀 주도 테마로 자리가 좀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근데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일단은 그 수주에 대한 얘기인데 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자, 이달 말에 입찰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죠. 한수원은 본입찰이 마감되는 이달 말, 그러니까 이것도 11월 말
입찰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조만간 입찰했다라고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 있다. 입찰서만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수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일단 경쟁국은 미국과 프랑스 두 개국인데 3파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 바라카 원전을 찾은 거 보니까 체코도 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일단 한국 원전의 가격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경쟁국 대비해서 예정된 예상과 공기를 준수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체코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한국 원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 뉴스에 나와 있네요. 하지만 이제 변수도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그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한수원을 상대로.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원전주들이 조금 급락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 소송을 하긴 했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경은 써야겠지만 너무 악재라고 해서 매매를 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악재가 있다고 해서 아예 이 테마를 건너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늘 좋다, 밀리면 모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원전주가 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달 말 입찰서 제출 예정이기 때문에 30일 전에 원전 뉴스가 장중에 입찰했다, 약간 요런 그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장중에 한번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가 뜨면은 시장에서도 강하게 반응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을 보면은 일단 대표적인 G2파워, 원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G2파워. 자, 여기 이제 눌림목 구간을 좀 이쁘게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 상한가를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 길게 눌림목을 만들어줬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딱 뭔가 시세를 크게 줄지 크게 빠질지에 대한 맥점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G2파워를 보시게 되면은 뭔가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수주가 되든 안 되든 입찰하기만 해도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주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들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네옴시티, 2차전지, 리튬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런 테마들 위주로 그 주도를 하고 있는데, 주도 테마가 한번 바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오래 해먹고 있어가지고 네옴시티랑 2차전지 쪽이. 그래서 테마가 한번 바뀌게 된다면 원전 쪽으로 원전 쪽이 주도 테마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관련주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다 원전 관련주들이에요. 근데 원전 관련주들이 워낙 많은데 한신기 같은 종목들이 조금 지금 차트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요런 예전에 크게 상승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올라오면은 이 매물대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한신기계뿐만 아니라 웬만한 원전주들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다 이 매물대가 근처에 있는 모습. 그래서 좀 매물대가 없는 원전주들 위주로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G2파워가 제일 이제 매물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좋은 원전주들 몇 개를 좀 꼽아봤는데, 일단 한국선제, 그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에너토크는 최근에 상한가 간 이력이 있어가지고요. 에너토크, 그리고 BHI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좀 강하게 반응했던 모습이 있었어 가지고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정리를 해두시고 시장에서 크게 반응 나오는 놈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테마 총 3개, 재벌집 막내 아들, 애플페이, 원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 장중에 이 테마들이 좀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심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해놓고 반응이 있다면 매매를 하면 되겠죠. 반응이 없으면 뭐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매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